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9월 10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네,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넷 옐런이 오늘 긴급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미국이 10월 달에 디폴트를 갈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된다는 소리죠. 미국은 시스템이 연준이 돈을 관리를 하고 정부가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연준에서 빌려오는 셈이죠. 이 FRB에서 돈을 빌려주는 한도를 의회가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채 상환 한도를 증가시켜주지 않으면 연준은 부득불 테이퍼링을 하여 돈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고 일반 시중은행들은 돈이 마르고 결과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다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채금 납부 불이행이 발생하면 바로 디폴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흥청망청 쓰다가 지금 재정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3조 5천억 달러를 또 더 쓰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부에서는 지금 국가 불이행 사태가 발생한다고 겁을 주고 있고 의회에서는 과반수니까 필리버스터가 적용 안 되고 우리 민주당만 가지고 3조 5천억 달러는 일단 통과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 미치 메코넬 잘했습니다. 1. 필리버스터를 풀어줄 때 이것을 얘기 못했을 리는 없죠. 조 바이든의 38년지기 친구답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에 의하여 아프간에 벌어졌던 바그란 공군기지가 중국이 아마도 인수인계를 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그런 계획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번에 실제적으로 탈레반 지도부와 협의를 한 내용이 바로 이 바그란 공군기지 건이었다고 합니다. 미군 전략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공군 기지를 결국은 중국 손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이 중국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간 북부 공항에 억류되어 있던 개인들이 임대한 6대의 비행기를 탈레반 지도부가 오늘 비행 승인을 하여 아프간을 탈출하였습니다. 200명의 미국 시민을 포함하여 약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사히 탈출하였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탈레반이 갑자기 이렇게 유화 정책으로 온순해지는 것이 무언가 뒷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개과천선을 한 것인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FBI가 조지아주, 아리조나주 등 많은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 민주당원들이 편지함을 수거하여 가져가는 것을 감시 카메라를 갖고 있었음에도 이때까지 감춰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작에 불거져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을 이제야 FBI가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FBI가 개과천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세의 변화가 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발표해드린 바와 같이 아리조나주의 그 많은 부정 선거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지금 아리조나주에서는 선거인단 리콜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부정선거로 인하여 조 바이든에게 주었던 표를 지금 회수하는 작업을 법원에 신청 중이라고 합니다. 아리조나를 시작으로 많은 스윙 스테이트가 이 모든 잘못된 선거를 바로잡음으로써 미국의 선거가 청렴하고 결백하게 환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변인인 리치 해링턴이 OAN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아주 바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리치 해링턴이 미국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에 대하여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그는 가짜 뉴스, 빅텍 그리고 가짜 여론조사에 의해 지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사기투표를 부추겼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전국 경기장에서 최근에 보시다시피 F땡땡U라는 창가처럼 8,100만 표를 얻은 것은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그가 8,100만 표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간에서 가장 훌륭하고 용감한 13명의 우리 병사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또 그 철수 과정에서 파괴적인 그 손에 피를 묻히는 광경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남부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법천지의 원령 문제를 볼 때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도 그게 있죠. 또 에너지 자립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상황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지금 이 선거 사기에 의한 결과가 참혹함을 지금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잘못된 선거 부정이 오늘날 미국의 국가 전체적인 재앙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바마 케어의 설계자인 조나단 그루버가 우리는 미국 유권자들의 어리석음에 힘입어 이 모든 일을 수행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유권자들을 속이기가 너무 쉬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농축산 장려금으로 농가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 생산된 물건들에 대한 이익은 실제적으로 해외 수출하면서 취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악순환이 한도에 지나가자 지금은 미국 농수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밀이라든가 달걀, 우유 이 자체가 지금 30%씩 해마다 뛰고 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정부는 감당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거기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내부 고발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바이든 정부는 극빈자들에게 지급하는 식품 쿠폰 가격을 25% 인상을 하였습니다. 1년에 25%를 인상을 하였지만은 이미 물가는 25% 이상이 올라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인 빈곤이 점점 심화가 되고 있다는 결론이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델타 변종 바이러스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따지지도 묻지도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반 일선 병원의 의사들도 변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체내에 있는 바이러스를 샘플링하여 실험실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험실에서는 그 결과 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너는 델타 변종이야, 너는 뮤야. 그러면 뭐 이 사람은 뮤고 저 사람은 델타 변종이 되는 것입니다. 제3의 기관이 확인하는 기관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파우치가 말하는 대로 델타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뮤입니다 하면 뮤가 유행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중국에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일선 병원에서는. 그럼 결과적으로는 CDC라든가 파우치 박사 말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막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파우치가 델타다 하면 델타고 뮤다 하면 뮤인 거예요.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바이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이건 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사람은 의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에 대하여 필히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좌파들의 레토릭 장난이 아주 심하다. 이제는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딱따구리 4인방 중에 리더인 이 AOC가 오늘 의회에서 맨스는 여성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 중에도 자궁 적출을 한 사람은 맨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정식적으로 맨스의 이름인 맨스레이드를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맨스 가 붙어 있듯이 월경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고 어느 백과대사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도 맨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이 단지 월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정체성을 파괴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 사람들의 저희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AOC는 이제는 극좌를 넘어서 초극좌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말살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표를 준 여성은 도대체 어떤 컨셉을 가진 여성인지 참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이면 9.11 테러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 트윈타워가 완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성이 되었지만은 일부 내부 공사에 있어서 팬데믹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내일까지 마감을 하기로 돼 있었으나 1년 반 동안 전혀 작업을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설계자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하루속히 땅에 삽을 받고 이 건설 과정을 완료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자는 올해 나이가 90입니다. 자기 평생에 이 역작을 만들어 놓고 죽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루속히 완성된 이 트윈타워를 보길 원합니다. 새로운 뉴욕의 명물이 등장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이 약 85%의 SNS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하며 독과점법 위반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연방법원은 FTC가 설득력 있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FTC가 낸 그 소장의 내용을 보면 페이스북이 신규 진출하는 모든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다른 회사들을 흡수 병합하여 거대 독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80%를 자기들 웹사이트가 아닌 것에는 접근을 하지 못하게 차단을 하며 방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연방판사는 무엇을 보고 기각을 한 것인지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